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일단 증인 신문이 오늘 끝난 것은 아니고 오늘 지금까지 있었던 증인 신문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구주하 변호사님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 대통령 문재인의 그 비서인, 그때도 비서고 지금도 비서 노릇하는 오종식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고요.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놀랐습니다. 첫째는 총 3건의 고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2건의 고소장 접수를 본인 집에서 했어요. 여러분, 저도 고소 수십 번, 수백 번 했지만 고소장 제출을 본인 집에서 하는 사람은 저는 평생 처음 봤습니다. 경찰을 집으로 불러서 경찰이 진짜 출장 고소장 접수를 한 거예요. 경찰이 개인의 집에 가서 고소장도 받고 고소인 진술도 집에서 하는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2건을 아마 대한민국 경찰 역사의 최초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위임 문제, 위임장을 과연 5월 30일에 진짜 작성을 해서 그날 제출을 했다라고 증인은 얘기를 합니다. 작년 5월 30일에 작성된 문재인과 김정숙의 위임장을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 31일에 했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을 했는데 검찰이 공소장에 첨부한 검찰 기록에는 그 위임장이 없었어요. 없다가 우리가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거 위임 안 됐다, 위임 안 됐다 그렇게 했는데도 검찰은 가만히 있다가 수개월, 한 6개월, 7개월 지나서 갑자기 위임장이라는 것이 딱 나옵니다. 그것도 5월 30일자 위임장이 6, 7개월이 지나서 법정에 제출이 되는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정말 제출된 건 맞습니까? 하니까 증인이 그때부터 버벅거리기 시작하면서 논리적으로 보면 그날 제출했을 거다. 논리적 아니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날 제출한 걸로 보셔도 되겠다. 이런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혹은 기억과 정말 맞는 건지 의심되는 이런 발언을 해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해서 다음 기일에 다시 한번 물어보든지 아니면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든지 요거를 끝까지 한번 물고 늘어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오종식이랑 자꾸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요. 아무튼 오모 씨 오늘 증인으로 나와서 저희가 증인신문 결과로 위증이라든가 등등의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상당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필요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사실 구 변호사님 먼저 하고 제가 또 그거에 한 3배, 10배 정도 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시간이 이제 1시간으로 예정이 돼서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재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재판 때문에 오늘은 증인신문을 못하고 다음번에 또 차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이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오모 씨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지금 해당 당사자 오늘 좀 더 확실해진 것은 분명해진 것은 문재인하고 김정숙이 증인으로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대한민국 어느 국민도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어느 역대 대통령도 경찰을 불러서 고소 조사를 받고 그리고 또 출장, 그것도 심지어 대통령 본인도 아니에요. 전 대통령의 비서관이 부르면 가서 경찰이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고소장을 받아온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게 또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찰이 자부심이 있고 균법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렇게 썩어 빠진 동아줄 문재인에게, 그것도 문재인도 아니고 문재인의 그 부하들에게 무릎을 꿇고
가서 고소장을 받아오고 고소인 진술 한 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경찰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문재인의 경호 깡패들과 공모했다는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이 사건 수사가 명백하게 최영일에게는 불리하고 그리고 경찰이 바로 경호 깡패들과 작당해서 문재인과 김정숙에게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와 같은 수사가 진행되고 법적으로도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 이와 같은 범죄가 자행된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에도 오늘 많이 와주신 것처럼 또 와주셔서 우리 최영일 수사에게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한 가지만 질문인 것 같아요. 오늘 그 원영식이가 나와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면 8월 15일 날 김정숙이가 양산 경찰서에 가서 직접 제가 알기로는 그 시간대가 밤 9시예요. 밤 9시인데 그렇게 가서 직접 거기에서 고소장이 접수가 되는지. 제가 변호사인데요. 네. 제가 접수해도 그렇게 안 해주고. 그렇죠. 제가 접수해도 그렇게 안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야밤에 거기까지 쳐들어가는 그 용기도 참 가상한 거예요, 김정수. 아니, 지가 뭐라고 거기까지 갑니까? 가니까는 또다시 양산 경찰서장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어디 조용한 곳에서 차 한잔 하시면서 그 부하들이 대신해서 진술하고 이것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경찰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있지 않았던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일이 대한민국 경찰에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썩은 동아줄, 썩은 권력, 문재인에게 뭐가 무섭다고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딴 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보소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뭐뭐 준비하시면 된다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준다? 저는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문재인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너네들은 똑같은 깡패 새끼들이라서 같이 처벌을 받아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날 저녁에 오정식이가 직접 작성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컴퓨터를 이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경찰서 컴퓨터를 갖다가 일반인이 그렇게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냐 이거죠. 글쎄 이제 구체적인 증언의 내용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이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진술하게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뭐 적어도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양산경찰서 그리고 양산경찰서장이 김정숙 따위의 협박에 굴복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김정숙 따위의 협박에 굴복해서 두 손으로 고소장을 공손히 받아온 것도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소장은 문재인하고 김정숙이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많이 비판해 주십시오.